LA 전역을 뒤덮은 사상 최악의 산불 현장. 불길에 휩싸인 도시의 잿더미 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호화 저택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가는 동안 한인타운만은 마치 불길을 비웃기라도 하듯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생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불바다 속에서도 LA 한인타운이 끄떡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공동체 정신의 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환태평양 뉴스 재난보도팀의 수석 특파원 마이클 리입니다. 15년간 북미 지역의 주요 재난 현장을 누벼온 저에게도 이번 LA 산불만큼 충격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찾아낸 한인타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산불의 시작과 캐나다의 우려. 그날도 저는 토론토 본사 뉴스룸에서 평소와 같이 북미 지역 재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던 순간 모니터의 붉은 속보가 깜빡였습니다.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흔한 산불 소식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LA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기자, LA 산불 취재, 당신이 맡아주게나. 편집장의 지시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여름마다 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엘버타에서 수십만 헥타르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LA 산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이번 LA 산불이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대기 흐름을 보니 연기가 밴쿠버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 기상 담당 기자의 말에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미국 서부 산불의 연기가 캐나다 전역을 덮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의 많은 시민들이 LA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고 피해액은 무려 73조 원에 달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편집장님. LA 중심가의 이 구역만 불길을 비켜간 것 같은데요. 위성 사진을 확대해보니 거대한 불길 속에서 한 구역만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불타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마치 불길을 비웃기라도 하듯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가보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테니.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잿더미 속의 오아시스. LA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늘은 불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에 도착한 소방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겨우 88%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 이튼 지역은 더 심각해서 3%에 불과합니다. 소방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 주변을 돌아보니 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고급 주택가는 이제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마가 할리우드의 심장부를 집어삼킨 지 불과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멜 깁슨, 제프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의 저택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앤서니 호킨스와 맨디 무어도 집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베벌리 힐스에 있던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마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장 기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본 풍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고 자욱한 연기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소방 헬기들이 불길 위를 날아다녔지만 그 모습이 무색하게 화재는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연기가 옅어지고 하늘도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인타운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도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마치 성벽처럼 불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첨단 소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제 질문에 한인타운 건축가 강현우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한국식 방제 철학. 강현우 건축가를 만난 건 한인타운 중심부의 한 빌딩에서였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도시보건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의 사무실은 마치 작은 지휘본부 같았습니다. 벽에는 한인타운 전체 건물 배치도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각 건물의 내화 등급과 방제 시설 현황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선호하는 목조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초기 비용이 30% 이상 더 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현우 건축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인타운 건물들의 설계도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의 내화 등급을 확보하고 있었고 지하부터 옥상까지 2중, 3중의 방화벽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비 철학이 이곳 한인타운의 설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최소 25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했고 창문도 모두 강화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 사용도 최소화했고요. 실제로 건물들의 구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처럼 각 층마다 방화 구획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 셔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시스템은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건물에 자동 소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5m 간격으로 설치했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도 완벽하게 겹치도록 했죠. 화재 발생 시 119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통합방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각 건물의 1층에는 중앙방제실이 있었고 매달 정기적인 소방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의 소방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피훈련도 진행합니다. 이번 산불 사태도 우리에겐 또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살수장치였습니다. 바람에 실려 불씨가 날아올 것을 대비해 설치했다는 이 장치들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옥상 전체에 고압의 물을 분무해 불씨가 건물에 착화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캐나다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같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런 재난 대비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절실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의 힘. 한인타운의 대응은 건축물의 견고함을 넘어 주민들의 체계적인 구호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는 이미 대규모 구호 물품 모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만 해도 8,500개가 넘게 모였고 담요도 60여 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도 놀라웠습니다. 한인회관 지하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이 임시 대피소는 마치 작은 호텔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간이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LA 한인회 관계자의 말씀처럼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대피 주민들의 건강을 살폈고 따뜻한 식사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역 간 협력이었습니다. 샌디에고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5,866개를 전달했고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굿윌이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구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80세의 마리아 할머니는 한인 청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치 친손주처럼 저를 돌봐주었어요. 음식도 떠먹여주고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캠프에서 만난 제니퍼와 마이클 부부의 사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산불을 피해 겨우 대피했지만 갈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더군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식 아침 식사가 기다려질 정도예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 2세대 한인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이어받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번 산불은 우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강현우 건축가의 말처럼 한인타운의 저력은 단단한 건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두 시스템의 비교. 한편 UCLA 환경건축학과 제임스 교수와의 인터뷰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미국의 건축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대부분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차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와 베벌리 힐스의 건축물 중 무려 92%가 목조 건축이라는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겉으로는 호화로운 대저택이지만 실상은 불에 취약한 재료로 가득 찬 셈이었습니다. 미국의 건축 규정이 이런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죠. 심지어 고급 주택가에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방화벽 설치 기준도 느슨하고 소방 설비에 대한 규제도 미흡합니다. 실제로 할리우드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대부분 목재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외벽만 석재나 벽돌로 마감했을 뿐 내부 구조는 모두 나무였고 방화벽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켰고 자동 소화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 시스템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LA 전체 소화전 중 30% 이상이 교체 시기가 지났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죠. 캐나다인으로서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인타운을 보세요. 완벽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제임스 교수는 한인타운의 위성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주변과 달리 한인타운은 마치 요새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인타운의 건축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인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목조 건축보다 30% 이상 높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그 증거죠. 이 모든 경험을 취재하며 저는 캐나다인으로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토록 체계적인 대비는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포트 맥머리,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등 최근 캐나다에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런 한인타운식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캐나다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강현우 건축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많은 도시들이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미 한인타운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몇몇 캐나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재난은 결국 대비의 차이에서 결과가 갈리는 법이에요. 한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시 한번 한인타운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화려하지만 허술한 건축 방식과 한인타운의 소박하지만 견고한 시스템,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양식의 차이를 넘어 안전과 생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LA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산불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73조 원의 피해와 최소 11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재난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은 달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이클 씨. 한인타운의 경계선을 따라보면 마치 성벽처럼 타다 멈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제임스 교수가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길은 한인타운의 경계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경계선을 따라 선명하게 남은 그 흐름의 흔적은 마치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튼튼해서만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강현우 건축가의 말대로였습니다. 한인타운이 살아남은 건 콘크리트 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건물 옥상을 지키며 불씨를 감시한 자원봉사자들, 끊임없이 주변을 순찰하며 화재 위험을 체크한 주민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마음으로 뭉친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비 철학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사례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수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저는 이번 LA 한인타운의 사례가 우리 캐나다에도 꼭 필요한 모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비와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환태평양 뉴스로 취재 영상과 자료를 보내며 저는 편집장에게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LA 한인타운 취재를 계기로 캐나다 내 재난 대비 시스템에 관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인타운의 성공 사례를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편집장은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등 주요 도시의 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후속 취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내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LA 한인타운의 강현우 건축가를 밴쿠버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한인타운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캐나다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LA에서 성공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불 시즌이 오기 전에요. 강현우 건축가의 이 말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고 밴쿠버시는 시범 사업으로 노스 밴쿠버 지역에 한인타운식 재난 대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와 정신 역시 국경을 넘어 공유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보여준 놀라운 생존의 비밀은 이제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한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난 대비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80세 할머니의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인간애였습니다. 산불은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빛난 한인타운의 희망은 더 큰 불꽃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캐나다 환태평양 뉴스 특파원 마이클 리였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오랜 준비와 끈끈한 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우리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재난의 시간을 함께 버텨낸 LA 한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